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GDP 발표도 있었고 또 고용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명암이 좀 엇갈렸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험 매물이 유입되면서 개장 초 하락세를 보이던 오늘 뉴욕 증시는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감소했다는 분석으로 오늘로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되기도 하는 등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나타냈습니다. 2,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2.3%에 그쳐 2.6%였던 예상을 밑돌았다는 상무부의 발표가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322개 업체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0.9%가 감소해 당초 4.5% 감소했던 예상을 웃돌고 있다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의 분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0.2% 급락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소비자 업체 프락터앤 갬블이 강달러로 인해 예상을 밑돈 분기 매출과 연간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4%가 오늘 주가 지수들의 추가 상승을 저지하는 등 뚜렷한 디렉션을 잡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카지노, 주택건설, 외식업, 통신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WTI 국제 원유 가격이 0.7%가 하락하면서 배럴당 48달러 44센트에 마감되면서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고 자동차와 항공, 금광, 바이오, 담배 업종 등을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26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어떤 경제에 여러 가지 좀 세계의 촉각이 좀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은행이나 금융권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신용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일 부동산 시장이 대규모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은행은 물론 중국 전체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S&P는 최근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폭락이 중국의 다른 금융 시스템으로 옮겨갈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가 급증한 3억 3,300만 유로, 주당 0.29 유로를 기록해 예상을 크게 상회한 데 따라 오늘 7.3%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 반면 미국 최대의 유기농 식품 전문 슈퍼마켓인 홀푸드는 군소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예상을 2센트 하회한 주당 43센트의 순이익과 예상에 못 미친 36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는 소식에 11.6% 급락하면서 지난 1년 내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증권사 UBS가 올 후반기 매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205에서 230으로 높이면서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외식업체 파네라 브레드는 1.01%가 상승했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1위 업체 아마존닷컴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 자회사인 알라윈에게 10억 달러를 투자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등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히며 0.4% 하락했고, 화학소재 기업인 사이텍 인더스트리는 총 64억 달러, 주당 75달러 25센트에 벨기에 기반의 대형 화학업체 솔베이에게 매각된다는 소식에 27% 폭등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닷컴은 주가 부양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2.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지표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전주 대비해서 12,000건 정도 늘어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주 대비 12,000건이 늘어난 26만 7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7만 5천 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21주 연속 주요 기준선인 30만 건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이전 주보다 3,750건이 줄어든 27만 4,750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2, 4분기 노동 비용을 시작으로 7월 시카고 지역의 PMI, 7월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엑스원 모빌, 쉐브론, 혼다 자동차, 로열 캐러비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던 뉴욕 증시. 자, 그러면 지수별로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외신 소식들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